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1%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정말 황당한 댓글을 달았어요. 대만이 어쩐지나 알고나 이야기하는 거냐, 대만은 임금도 낮고 물가도 높은데 알고서 하는 말이냐, 그런 나라를 뭐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냐, 지금 우리 정치적인 상황에서 1%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방한 거 아니냐. 진짜 보면서요, 이 댓글 보자마자 손가락이 삭제 버튼으로 알아서 움직이더라고. 뭐 어떻게 댓글 달아봐야 싸울 것 같았거든요. 남들 보기에도 너무 안 좋고요. 근데 이런 시각 진짜 무서워요. 왜냐고요? 과거 성공에 취해서요,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이요, 불이 나도 아직 안 뜨겁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앉아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는지 아세요? 미친 듯한 준비가 있었어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고속도로를 깔 때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국민소득 200달러에 무슨 고속도로는, 쌀이나 더 생산하자. 근데 박정희가 뭐라고 했을까? 지금 안 깔면 30년 후에도 못 간다. 산업화의 대동맥이 필요하다. 그 결과는요, 고속도로가 깔리니까 전국에 공장이 생겼고 물류혁명이 일어났죠. 1990년대 말 IMF 때요, 김대중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만 깔면서 들어간 돈이 10조가 넘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라 망했는데 무슨 인터넷이냐, 빚부터 갚아라. 근데 김대중은 뭐라고 했을까? 인터넷은 21세기 고속도로다. 지금 안 깔면 디지털 식민지 된다. 그 결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죠. IT 강국이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온라인 게임 강국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K-팝까지 세계를 제패했죠. 자, 이제 2025년이에요. 박정희의 고속도로, 김대중의 인터넷망처럼요, 우리는 지금 미래의 50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냥 경제 비관론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한번 숫자를 볼게요. 첫 번째, IMF 경제 성장률이요. 2025년 1월 전망에 한국은 2%라고 했어요. 2025년 4월에 전망할 때 한국 1%라고 했어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같은 기간 미국은 어떻게 됐죠? 2.7%에서 1.8%로 바뀌었어요. 0.9%가 하락했죠. 같은 기간에 일본 어떻게 됐나? 1.1에서 0.6%로 하락했어요. 0.5포인트 하락했죠. 같은 기간에 대만 어떻게 됐나? 2.7%에서 2.9%로 바뀌었어요. 0.2% 상승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타격을 입었는데요, 대만만 상향 조정됐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대만 따위랑 비교를 하냐고요? 네가 대만을 아냐고요? 과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파운드리 부분의 점유율 변화예요. 2022년에요, TSMC 56.1%, 삼성 15.5%예요. 2023년에요, TSMC 60.5%, 삼성전자 11.3%, 격차가 40.6%에서 49.2%로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격차가 9%가 확대가 됐어요.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벌어졌어요. 세 번째, 반도체 핵심 장비인 EUV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TSMC 전 세계 EUV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TSMC의 30%를 가지고 있어요. 넷째, 충격적인 시가총액의 변화예요. 2019년도에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았어요. 근데 2025년도에 시가총액이 어떻게 될까요? 5월 기준으로요, TSMC 약 75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약 400조 원이에요. 와우, 1.9배 차이 나요, 여러분.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하고요, TSMC는 파운드리 하나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의 경제 규모가 더 크잖아. 맞아요. 아직 한국의 GDP가 대만보다 대략 2배 정도 더 커요. 하지만요, 1인당 GDP 성장률을 보면요, 대만은 최근 5년간 약 5%씩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은 최근 5년간요, 약 2%씩 성장하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1인당 GDP는 대만이 곧 한국을 추월할지도 모르죠.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는 대만이 한국을 앞서 있어요.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는 대만이 약 7만 달러고요. 한국은 약 5만 5천 달러예요. 대만이 훨씬 더 앞서 있네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만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1987년에요. 대만 정부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출신의 모리스 창을 불렀어요. 우리 반도체 사업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모리스 창이 내놓은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설계는 안 할 겁니다. 남의 설계를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만 할 겁니다. 당시 반도체 업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쳤냐? 설계는 안 하고 그냥 하청 공장만 한다고. 돈도 안 되는데? 근데 모리스 창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해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TSMC 파운드리 공장의 가동률은요 거의 100%예요. 주문이 밀려서 못 받는 상황이에요. TSMC의 고객사들은 어디일까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전 세계 톱 기업들 죄 다예요. TSMC 신입 엔지니어 연봉이 얼마일까요? 1억 원 이상. 이게 낮은 임금이라고. TSMC는 대만 수출의 40%를 차지해요. 대만 사람들이 TSMC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호국 신산이라고 불러요. 나라를 지키는 신선한 산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요? 우리는 다 하고 있었어요. 다. 메모리 반도체도 한다. 시스템 반도체도 한다. 파운드리도 한다. 자동차 내연기관도 전기차도 수소차도 한다. AI 기초 모델부터 응용까지 다 한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는데요. 다 하려니까 죄다 2등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거기다 여태까지 2등 했으니까 다행인데요. 2등도 못하고 망할까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가 2등이라고 하니까 애국심에 불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하지만 최근 SK 하이닉스한테 HBM 시장을 뺏겼죠. 거기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2.8%예요. 10위권 밖이에요. 파운드리 세계 2위예요. 하지만 말이 세계 2위고요. 사실상 TSMC가 다 먹었어요. 스마트폰 세계 1위예요. 하지만 애플한테 프리미엄 시장은 죄다 뺏겼죠. 실제 돈은 애플이 훨씬 더 잘 벌죠. 진짜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2등 하는 게요. 하면 다행이거든요. 못하면 망해요. 하나에 집중해서 1등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근데 이것저것 해서 2등 지킬 수 있겠어요? 자, 이제 AI 시대가 왔어요. 정말 대격변의 시대죠. AI 시대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 같나요? 미국은 GPU를 장악했죠. 엔비디아냐. 클라우드도 장악했어요. 아마존과 MS가 있죠. 데이터도 장악했네요. 구글과 메타가 있어요. 중국은요. 막대한 자금력으로 쏟아 붓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 경제 자체는 안 좋아요.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돈이 엄청나게 많죠. 거기다가 14억의 인구 데이터까지 있어요.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죠. 대만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회사가 있어요. AI 칩 생산하는 거 장악해버렸죠. 한국이. 우리는 뭐가 있죠? 우리는 삼성전자도 있고 네이버, 카카오도 AI 있잖아. 정말 그럴까요? 차분히 한번 살펴볼게요. GPU 기술 없어요. 엔비디아에서 독점했어요. 대규모 AI 모델 수입하고 있어요. 한국형 모델은요, 외국 모델을 튜닝하는 거예요. 데이터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이에요. 중국의 30분의 1이고요. AI 반도체 설계는 시작 단계예요. AI 반도체 생산은요, 삼성전자가 2등이긴 한데요. 말이 2등이고요. 사실상 TSMC가 다 먹었어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우리나라는 AI 시대의 식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대만처럼 한 방을 노려야 하겠죠. 여기는 제 제안이에요. AI와 제조업을 결합할 수 있어요.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정밀 제조,
여기서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강해요. 대만이랑 맞짱 떠야죠. AI 플러스 하드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국판 TSMC가 될 수 있는 영역이죠. 두 번째, 초고속 메모리랑 패키징 기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GPU 칩은 못 만들어도요. GPU에 꼭 필요한 HBM은 우리나라가 강해요. SK 하이닉스의 HBM은 이미 엔비디아의 핵심 부품으로 채택이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 자율주행, 배터리 세 가지 결합하는데 올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현대, LG가 합치면요. 잘하면 테슬라를 이길지도 모르죠. 정말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AI랑 바이오랑요. 로봇이랑 우주공학이랑요. 양자 컴퓨터랑요. 6G랑요. 다 키운다고 말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키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경제성장률 1%는 재난 경보예요. 절대 선방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지금 당장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신호예요. 아니, 우리 경제가 커져서 경제성장률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도 2%고요. 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일본도 거의 근접해 와 있고요. 작은 대만은 3% 가까이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1% 선방이라고요? 이건 변명이 안 돼요. 진짜 위기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에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김대중 시대에 초고속 인터넷 깔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대만은 선택했어요. 우리는 파운드리 하나만 제대로 하자. 그리고 세계를 바꿨어요.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될 시기일지도 몰라요. 모든 걸 다 하면 지금 하는 2등도 못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한 분야에 도전해서 1등을 잡아챌 건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직시예요, 직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